훈훈합니다. 그리고 훈훈하게 성일종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로 가보겠습니다. 네, 민생을 우리가 풀려면요. 여야 간의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여야 관계가 있어서 지금 거의 대치적 상황으로만 왔거든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게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의회가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를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려면 땡땡땡땡 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땡땡땡 했습니다. 예. 정치와 민생을 회복하려면 땡땡땡땡 네 글자 복원이 필요하다. 거침없이 적어주시네요. 아니 좀 발언하시는 가운데 답이 다 나와 있었나요? 정답이 있었다고 보여줘요. 바로 들어주실까요? 예, 민생 문제 해결의 해법에는 여야 협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여야 협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네.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답인데 정답인가요? 요 정도 내놓으셨으면 뭐 100% 맞는다고 이렇게 봐야지요. 완전한 정답은 아닌데 정답으로 쳐줄게.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이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성환 의장님이 예. 워낙 노련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아주 거의 이렇게 잘 맞추셨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정치 복원이 의회 정치 복원. 의회 정치 복원이 이제 의회 필요한데 정치 복원. 여야 협치든 예. 정치 복원이든 이게 다 같은 의미인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여야의 대결 구조로만 왔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시급하게 물밑에서부터라도 회복이 되고 정치가 복원이 되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언덕이 생깁니다. 특히 약자들한테는 네.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거든요. (22대) 국회 의회 정치 복원이 가능할지 삼선 중진 두 분과 함께 22대 국회를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개원을 앞두고 제1당인 민주당에선 국회의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분은 4분입니다. 6선의 조정식 의원, 추미애 전 장관, 5선의 정성호 의원, 우원식 의원이 있고요. 이 외에도 거론되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자천타천으로. 여당과 야당사의 기계적 중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될 때 길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계적 중립 협치가 아니라 민심을 보고서 국민을 위한 대안을 만들고 그걸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경쟁적으로 이 사실상의 중립 불가 선언에 나선 이유 왜라고 보세요? 명심을 살피는 것이지요. 국회의장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 명심해야 되는데 그 명심할 것이 뭐냐면 명심을 살피지 말고 민심을 살피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후보들이 정말 지금 현재 의장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지금 제1 야당의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명심을 얻기 위한 지금 정말 화려한 수사를 갖다가 지금 아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장이 되시는 분은 이제 당적을 버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이제 상징성이 여야를 두루 원만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원 운영을 국회 운영을 하라고 하는 취지는 여전히 필요한데 예. 그것이 이 기계적인 중립이거나 이런 선에서 머물러서는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로서는 이런 취지입니다. 어떤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지금 4분의 후보가 네. 다 각기의 장점이 있어요.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은 강단 있게 추다르크라는 별명도 있으시면서 당원들이 아주 강한 지지를 받고 있고 조정식 의원님은 직전에 사무총장 하면서 또 굉장히 발이 넓은 편이고요. 정성호 의원은 대표의 오랜 멘토 내지는 이제 또 함께 또 해왔던 것들이 있고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을지로위원회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을 해와서 의원들 사이에도 신망이 꽤 두텁고요. 그래서 4분이 다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전화를 좀 해봤더니 결과를 잘 모르겠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아마 다음 주 한 주가 지나봐야 대체로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심은 어느 후보에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알 수가 없지 않겠어요?
알 수 없다. 예. 그러면 이 후보가 되면은 정말 여당 입장에서는 어렵겠다 싶은 분 딱 한 분만 꼽으신다면 그렇게 하면은 이게 공격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재밌다 이럴 수 있는데 그분을 지목하게 되면 저하고 또 이 상당히 또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정성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참 인품과 실력을 갖춘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국방위원회를 같이 하면서 2년을 우리 정성호 의원님하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도 나눠보고 했는데 참 부드럽고 격이 갖추신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국가 지도자 반열에 올라 있으신 분도 제가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장점이 많으신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정성호 의원님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시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점잖고 합리적이죠. 그렇습니다. 예, 아주 합리적이시죠.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의장 뽑기 전에 여야가 원내 사령탑을 각각 뽑게 돼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두 분 생각은 없으셨어요? 김 의장님 하시면 잘하실 텐데. 원내대표는 타당의 추천입니다. 그 다른 직책에 비해서 실제로 3D 업종이라 그래서 임기가 1년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네, 1년인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정책의장도 1년이고. 22대 때 원내대표가 4분이 각 당에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예. 또 언젠가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4번의 기회가 있으니 앞으로 또 판도라도 두 분의 근데 행보를 지켜봐야겠네요. 경쟁이 없다고 하는 게 조금 물 밑에서 뭐 작업을 했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박찬대 의원이 뭐 저도 잘 알고 아침이면 만나거든요. 예. 뭐 인품이나 실력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손색이 없는 분인 거는 맞는데 이분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이분이 나오니 내가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동됐다고 보여져요. 실제로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건 아니고요. 가장 열의가 컸던 게 박찬대 의원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출마 선언도 했고요. 예. 출마를 하면 무슨 경력 쌓기용으로 출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의원들 다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또 셈을 해봐야 되고 뭐 그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에는 박찬대 최고가 원내대표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이제 이신연심으로 퍼지면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어떤가 좀 해보겠습니다. 8월 전당대회가 있죠.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이 나오고 있는데 합의 추대하자는 목소리가 이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은 그게 아직까지 무슨 분포로 확인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이 지지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합의 추대라는 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이거 논할 필요가 없다. 이거 논할 지금 필요가 없는 판도라에서. 거예요. 이미 다 확정된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공천 확살이 이루어졌었고 경쟁할 수 있는 사람 다 친 거잖아요. 아니 이번에 원내대표하거나 국회의장을 할 때 명심을 얻기 위해서 하시는 거 보면 몰라요? 이미 이재명 대표는 방탄을 위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가 총선에서 살아오는 거 됐지요? 자기 세력들 다 포진시켰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필요한 게 뭐예요? 정말 필요한 거는 당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는 합의 추대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거고 이미 당대표 연임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찐명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 연임론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국민의힘 얘기도 해봐야겠죠. 여당 내 원내대표 뉴스 중심에는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의원의 출마 여부를 두고 다시 도로 친윤당이냐라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럴 때일수록 용산과 소통이 잘 되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당 분위기는? 저희는 사실 다 친윤이지 비윤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봐서 경험이나 실력 있는 사람들을 저는 우리 의원들이 선택할 거로 봐요. 지금의 당 분위기는 어느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어요? 친윤이다 비윤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예.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가야죠. 그리고 우리 당은 지점이 2개가 있습니다. 당대표라고 하는 지점과 원내대표라고 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배라든지 여러 가지 대국민 이미지에 누가 맞는지는 한번 고민해 볼 지점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네, 밖에서 보시기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총선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지역 간의 무슨 인물 대결 요소보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이게 거의 태풍처럼 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당이 뭐 친윤이 됐든 그렇지 않든 간에 지금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초기에 약간 그런 요소들이 있는 듯 하다가 다시 지금 꼬리를 내리고 지금 대통령 하자는 대로 지금 거의 가는 분위기로 가는 것 때문에 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이번 총선에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가, 그것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투표권은 없으시지만 국회에서 오래 생활하셨으니까 그 의원 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추천하고 싶다 싶은 분 있으실까요? 지금 국민의힘을 일종의 이제 뭐 양남당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남하고 강남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양남당. 그런 면에서 이 강남이 아닌 수도권, 지금 수도권의 인구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 곳에서 민심을 좀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원내대표를 맡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지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영남이 아니고 또 강남이 아니면서 그럴 수 있는 다선 의원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인천의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분들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성일종 의원님의 판도라, 이 민생, 정치와 민생을 회복하려면 의회 정치 복원이 필요하다. 한 줄 평. 진실로 의회 정치가 복원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바뀌거나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바꾸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훈합니다. 역시 야당에 주시는 목소리를 저희가 들어서 또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거잖아요, 여당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성환 의원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이런 고언들도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대통령실에서 모니터링을 할 거예요. 또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아마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